다음 글 볼게요. GV70대 모델 Y 토객님께서 올려주신 글이고요. 두 차종 중에서 어떤 걸 사는 게 좋을까를 남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GV70하고 모델 Y 비교하는 네. 그런 영상을 한번 찍은 적 있잖아요. 네. 그거 2탄 네, 2탄 성적이라고 정도겠네요. 보면 되겠죠?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많이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토객님께서는 네. 일단 장점은 오토파일럿, 그다음에 유지비, 고장률이 적고 감가가 좀 덜 되는 거고 사고 시 안정성 맞습니다. 장점이에요. 네네. 모델 Y 이제 단점은 뒷열 승차감이 안 좋다고. 이거는 아직까지는 시승을 해볼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체험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뒷좌석 와이프와 아기를 생각하면 좋지 않을 것 같다고 승차감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것 같고요. 실내외 고급감 이거는 개인 취향인데 GV70 쪽이 더 마음에 드시나 봐요. 누가 봐도 와이프처럼 생각할 건 맞는 것 같다고. 와이프분은 GV70 실내가 이쁘다고 하신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네. 테슬라 쪽이 좀 더 마음에 들기는 하지만 네. 객관적인 눈으로 봐라 그러면 저도 GV70에 손을 들어줄 것 같아요. 아 버튼 많은. 아니요, 그냥 전체적으로. 아 전체적인 느낌. 네, 전체적으로 네. 느낌. 마감, 고급감 이런 것들. 마감, 네, 뭐 마감은 네. 사실 요즘은 테슬라도 마감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실내 마감, 네, 물론 GV70 쪽이 나아요. 아, 네. 네, 전체적인. 마감, 네, 전체적인 네. 마감 다 인정을 하는데, 네. 그리고 고급감도 객관적으로는. 객관적으로. 근데 우리 테슬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단순 사람이 주는 미학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테슬라를 좋아하는 거지. 네.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네, GV 쪽이죠. 아, 근데 저는 제 주관적으로는 네. 네, 저는 적응이 돼서 그런지 그냥 모니터 네. 하나만 있는 게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네. 기능적인 측면이 아니라 유저 네. 인터페이스 측면이 아니라 네. 그냥 감성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네. GV70이 낫다 이분 말씀도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고급감이니까요. 고급감은 GV70이 더 좋다. 네. 이거는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충전의 번거로움. 그런데 이제 충전기가 16대가 이미 설치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네,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면 주유보다 편합니다. 주유소 안 가셔도 됩니다. 기름 냄새 안 맡아도 되고요. 네. 그리고 사고 시 국산차보다는 렌트나 비용 처리 부담이 애매하여 깔끔하지 않아 보인다고. 이거는 지금 짐작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건 오해입니다. 네, 이건 오해시고요. 일반 내연차 똑같습니다. 딱 같습니다. 사고 네. 대차 하시는 거랑 네. 동일하기 때문에. 네, 이건- 다만 이제 다른 점은 네. 국산차는 사고 대차를 할 때 BMW를 탈 수도 있고 벤츠를 탈 수도 있고요. 렉서스를 탈 수도 있죠. 네. 근데 테슬라는 테슬라만 타고 싶어진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네. 네, 이것도 경험을 안 해보셨으면 이해하시긴 힘드실 텐데 저도 동의합니다. 이런 요구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오토파일럿이 없는 차를 탈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얘기하면 네, 네. 네, 그것 때문에 다른 차에 별로 관심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네, 그래서 사고 시 단점을 살펴보면 다른 테슬라 차량으로 받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좀 불편한 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다른 건 다 동일합니다. 댓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제이스님은 GV70이 트렁크가 좀 작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슬라임님께서도 차를 보셨나봐요. GV70 보셨는데 3명 기준 모델 Y는 패밀리카가 가능한데 GV70은 패밀리카가 좀 안 될 것 같다고. 네, 차량 크기가 Y보다는 좀 작다는 뜻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저희 모카 시승기 좀 언급해야 될 것 네. 같은데요. 모델 3보다 더 딱딱하다고 합니다. 도로의 맨홀이 원형인지 사각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민감하게 전달이 되나 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승차감에 대해서는 너무나 주관적이잖아요. 네. 딱딱한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물렁한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타보기 전까지는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네. 현재로는 짐작인데 스타일은 딱딱한 스타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전체적인 승차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승차감이 가장 걸릴 때가 네. 언제냐면 과속방지턱 넘을 때와 울퉁불퉁한 도로 지날 때 그럴 때거든요. 네. 이제 그럴 때가 아니면 사실 테슬라의 승차감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만족을 굉장히 하고 있어서 아, 승차감에 네. 대한 저는 불만이 전혀 없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여기 손이가님 댓글을 보니까 GV70 압승이 아니냐고. 사고 시 안정성은 모델 Y가 무거워서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뒷문 열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GV70이 더 안정성이 높을 것 같다고. 문 안 열리는 걸 말씀하시는 네네, 건가요? 그거 말씀하시는 건데 아, 이건 또 오해가 있는 부분이라 네. 지난번 그 사고에서는 네. 문이
지금 내부에서 못 열어서가 아니라 네. 외부에서 못 열어서였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다른 거죠. 사고가 나면 네. 문이 안 열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네, 찌그러졌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모든 차가 다 동일하지 않나 생각을 맞습니다.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기사를 보면서 느꼈던 건 억울성이 너무 많았어요. 테슬라 관련된 기사를 쓰면 좀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사고도 연관시켜서 하면 누구나 다 보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좀 억울성이 좀 많았다는 하지만 생각이 들었어요.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죠. 뭐냐면 어떤- 모델 X 같은 경우에 손잡이가 네, 일반적인 내연 차량들하고는 다르게 생겼잖아요. 네, 잡을 수가 없잖아요, 손으로. 네, 한마디로. 네, 터치나 푸시 방식이기 때문에 네. 잡아서 당길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는 그런 네. 측면은 분명히 있었고. 그렇죠. 그 부분은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처음 네. 보는 사람은 문을 어떻게 열는지 몰라요. 네네네. 네,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내부에 탄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을 때 네, 외부에서 어떻게 열어야 되는가. 네, 이거는 이게 전원 차단의 문제가 아니라 네, 문 여는 방식의 문제거든요. 네. 이런 거는 사실 개선이 되거나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죠. 네, 실제로 테슬라를 타고 있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문이 안 열려서 안정성이 떨어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공감하기 특히 모델 3나 Y 같은 경우에는 네, 물론 이제 직관성은 떨어지지만 네, 외부에서 열 수가 있으면 잡아당길 수 있는 손잡이가 있는 거죠. 네, 일반 차량하고 좀 다르게 생겼을 뿐이지 네. 누르면 튀어나오니까 네. 이제 그것만 알면 잡아서 열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고시 안정성 측면에서 네. 물론 GV70이 조금 더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문 여는 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하지만 큰 차이는 없을 거고요. 네, 그리고 근본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얼마나 승객을 잘 보호해 주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네. 모델 Y의 압승이죠. 별 5개죠. 네네. 네, 5개도 급이 있는데 완벽한 5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네. 다음 댓글 볼게요. 고구마 쌤님은 GV80 결함을 보면 GV70도 베타 테스트 끝나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다음 댓글 볼게요. 낙엽비님께서는 감가상각은 전기차 신기술 적용이 해마다 빨라서 장기적으로는 GV70 감가가 작을 수도 있다고. 제네시스 모델은 풀체인지 기간이 긴 편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고급감이나 단차 옵션 AS는 GV70이 압도하고 주행 성능이나 오파, 소프트웨어 쪽은 모델 Y가 낫다고. 그래서 UGB 부담되시면 Y, UGB 부담이 안 되시면 70도 좋은 선택인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감가가 전기차가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해마다 신기술이 적용돼서 신모델이 나오면. 근데 네. 의외로 테슬라는 신모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구모델이 감가가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네. 업데이트를 계속 해주고 디자인 변경도 크게 없어서 그래요. 네. 외부 디자인.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전기차는 잘 모르겠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감가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 새우백곰님께서는 시승도 해보셨다봐요. GV70 시승도 하셨는데 트렁크가 너무 작고 뒷자리도 너무 작아서 인테리어 빼고는 좋은 게 없었다고. 뭐 승차감은 말씀은 안 해주셨는데요. 일단 차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아서 인테리어가 고급스러운 거 말고는 없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리고 맨헌트님은 솔직히 1번 단점은 아이가 승차감에 예민하지는 않을 거라고 하네요. 네, 공기압 40에 세팅 후 통통거림 없이 부드러워졌다고 하고요. 모델 3 같은 경우에 Y는 더 부드럽지 않을까 생각하신다는 거고요. 맨헌트님은 아이가 4살인데 모델 3 승차감 모르고 그냥 좋아해서 모델 Y로 갈아타시려는 생각을 하신다고 하네요. GV70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프라다폰 아시죠? 네. 피처폰인데 좀 고급스럽게 나온 피처폰이잖아요. 네. 그런데 스마트폰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네. 그렇죠. 근데 반대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스마트폰하고 비교를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스마트폰을 살까요? 프라다폰을 살까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스마트폰을 추천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오토파일럿을 경험하고 테슬라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전혀 고민거리가 아니거든요. 승차감을 떠나서. 그러니까 이걸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써보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점이 더 좋은지 모르니까 그렇죠. 기존의 내 경험 안에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거고요. 맞아요. 스마트폰을 이미 쓰고 계시는 분들은 프라다 폰이 아니라 뭐 루이비통 폰을 준다고 하더라도 네, 선택을 안 하실 거거든요. 이제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 네. 아이폰이 등장을 하고 그때 프라다폰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폰을 살까 프라다폰을 살까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프라다폰이 나온다면 네. 그것도 피처폰으로 나온다면 네. 과연 선택할 사람이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똑같은 비유를 자동차에 비유를 하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토파일럿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오토파일럿 없는 차량을 내놓는다면 아무도 안 살 거다. 그때는. 네. 네, 지금은 이제 모르시니까 사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네. 그래서 테슬라의 힘이 엄청나고 주가가 저렇게 올라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업데이트가 된다라는 것 자체도 엄청난 메리트일 뿐더러 네. 계속 기능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 네. 더더군다나 오토파일럿이라는 부분에 대한 편의성은 경험을 해본 다음에는 없는 게 상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제 3자 입장에서 제가 느낀 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주관적인 부분이니까 네.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GV70 대 모델 Y 고민하시는 토객님께 의견 전달해 드렸고요. 댓글도 한번 살펴봤고요. 저희가 드린 조언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